파일 만들기와 스마트폰 2부 시간입니다. 지난 1부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파일이며 이 파일들을 어떻게 컴퓨터에 옮기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음악으로 하여 앞에서 유튜브 노래방에 이어서 스마트폰 노래방을 시작으로 파일 만들기로 이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한 노래방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를 스마트폰 노래방으로 옮겨서 내가 부른 노래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노래방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노래방에서는 마이크 없이 노래만 불렀다면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를 녹음까지 하여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죠. 이 스마트폰 녹음기는 제조업체 및 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보이스 메모스라는 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직접 앱을 찾아서 여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앱이 다른 앱 모음, 예를 들면 엑스트라스 같은 이 도구 모음이죠. 앱 모음입니다. 이 앱 모음 안에서 보이스 메모스 앱을 찾아서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는 레코더, 녹음기라는 뜻이죠. 또는 보이스 레코더, 이 두 가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앱을 찾아서 실행하시면 되고 이 앱을 직접 찾지 못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삼성 앱에 모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녹음기 앱을 열면 녹음 시작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한 후 종료 버튼을 누르면 제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유튜브 노래방 반주에 맞춰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래를 녹음해 보세요. 노래를 다 부르면 저장을 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삭제를 하고 다시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노래는 하나의 파일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들어볼 수도 있고 아는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녹음기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삼성 음성 녹음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보다 음성 녹음 기능 옵션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즉 음성 녹음의 세 가지 옵션이 그것인데 일반의 경우 마이크 한 대를 사용하며 인터뷰를 선택하면 마이크를 두 대를 사용하여 전화기의 위아래 소리를 크게 하고 옆에 소리는 작게 처리합니다. 특히 주변에 소음이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변환 기능이 있는데 음성 및 자막까지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으로는 전화통화 녹음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미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주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사시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통화 녹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화기 숫자판에 있는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통화 설정에서 통화 녹음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녹음 알림을 켜시고 통화 자동 녹음 이것도 같이 켜시면 사용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죠.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은 사용 범위 모든 번호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번호나 특정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정 번호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용 범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모든 번호를 선택하면 무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만 선택하거나 특별히 선택함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경우 컴퓨터로 삼성 모바일 프로그램 KIS 2.0을 다운받은 후 전화기를 연결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죠.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경우 삼성 모바일 프로그램 KIS 2.0 이 컴퓨터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기에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이 다운받은 파일을 전화기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은 아는 분들한테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이렇게 만약에 저 파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건 배우셨겠지만 지난번에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면서 말씀드리면은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은 USB 케이블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사진 옮기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듯이 이때 전화기의 폴더와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화기 내에서도 내 파일이라는 앱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을 한 파일은 어떻게 찾을까요? 어디에 쓸까요? 통화 녹음을 했는데 정작 그 녹음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 파일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이 파일은 내 파일 폴더 안에서 내장 메모리를 선택한 후 내 파일 폴더에서 내장 메모리를 선택한 후 통화 영어로는 콜이 되겠죠. 이 콜을 선택하면 통화 녹음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통화 녹음 말고 노래방 녹음을 했죠. 그 노래방 녹음한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내 파일 폴더 안에 있습니다. 내 파일 폴더 안에 오디오 폴더를 열면요. 오디오 폴더를 열면 왜냐하면 이건 노래는 오디오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내가 부른 노래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파일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화기의 저장 공간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저장 용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의 세팅, 즉 설정 메뉴를 누르면 저장
공간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디바이스 저장 공간과 SD카드 두 곳의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저장 공간은 컴퓨터의 C 드라이브와 같은 기본 공간이고, SD카드 공간은 컴퓨터의 E 드라이브, USB를 꽂았을 때 USB 드라이브와 같은 공간입니다. 제가 이 드라이브는 비유해서 내 집에 비유해서 새방과 같아서 방을 내기도 또 빼기도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 SD 카드는 USB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에 연결하여 추가 저장 공간 역할을 하기도 하며, 연결을 또 해제하여 휴대 또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옮기려면 USB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케이블은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컴퓨터에 연결되면 연결을 신뢰 또는 허용하도록 설정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겠죠? 지난번에는 아이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삼성과 LG 전화기의 연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 실행으로 장치를 열어 파일 보기도 가능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해당 전화기의 폴더와 파일들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서처럼 디바이스 저장 공간, 여기서는 내부 저장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장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메인 저장 공간과 함께 SD카드도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보는 형태가 모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동소이합니다. 반드시 전화기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을 하셔야만 이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면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장 공간의 DCIM 폴더,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약자라고 그랬죠. DCIM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열어보고 컴퓨터로 옮기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본 화면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8번째 강의인 파일 만들기와 스마트폰 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들, 파일을 옮겼을 때 어떻게 지정을 해서 옮기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는 휴대하기가 간편하지만 컴퓨터는 그나마 랩탑 노트북 같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데스크탑은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보려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USB 드라이브 장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커넥트 와이어리스 스틱의 한 예입니다. 이 장치가 있으면 어디서든
45m 안에서 전화기에 있는 파일들을 보거나 옮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화기로 볼 수도 있죠. 3명까지 동시에 각자의 전화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파일을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전화기를 대형 TV 스크린에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미러링을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이 무선 USB 드라이브 안에 있는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극소형 컴퓨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를 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스마트폰에 SanDisk Connect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며, SanDisk Connect라는 이 SanDisk는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죠. SanDisk Connect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며, 무선 USB를 켜고 파워를 여기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은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USB 파워를 켜고 전화기 설정 메뉴에서 연결을 확인한 후 앱을 실행하면 됩니다. SanDisk Connect 연결이 됐다는 게 전화기에서 확인이 되죠. 앱을 실행하면 무선 USB 연결을 인식하는 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화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또는 전화기 앱으로 열 수 있는 파일들만 가능합니다. 전화기로 열 수 없는 파일들은, 전화기의 이 앱 가지고 열 수 없는 파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수 프로그램에서 제작되는 파일 같은 경우는 열어볼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USB 장치는 무선뿐만 아니라 일반 USB와 같이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 여기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로 하면 드라이브 CD와 같은 내장 하드 드라이브, 보통 하드 드라이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줄여서 드라이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CD 드라이브에 비해서 E 또는 F나 G, 내 집에 하면은 내 집에 새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빵과 같은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선이라고 해서 무선만 되는 게 아니라 유선 USB, 일반 USB 플래시 드라이브처럼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기로 만든 노래방 파일 또는 통화 녹음 파일과 같은 음성 파일,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등 여러분이 만든 파일들이 디바이스 저장 공간이나 SD카드와 같은 휴대용 저장 공간에 있는 폴더들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컴퓨터나 전화기는 폴더들과 그 안에 있는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컴퓨터를 잘 하려면 마우스를 잘 다루어야 하고 파일과 폴더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십니까?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 파일들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컴퓨터를 잘 하게 되는 일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겠죠.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먼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에 대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말뜻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전문 용어라고 하면 이를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쉽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응용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 소위 운영체제, 영어로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OS라고 하는 이런 그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하면은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통틀어서 말한다면은, 응용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런 프로그램을 일컫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7이니 또는 윈도우 10이니 이런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이런 운영체제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의미하고, 특별히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때는 운영체제를 뺀 프로그램들을 지칭합니다만,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응용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때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앱은 어플리케이션의 준말이었지만,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복잡성을 띠고 있다면 앱은 단순하다는 차이로 많이 사용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를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장치에 설치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전화기에서는 앱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부적인 개념이나 차이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터넷 사용과 음악, 그리고 스마트폰과 파일 만들기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스마트폰의 앱 중에 하나인 가라지밴드 하나를 소개하고, 이어서 다음에 유튜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가라지밴드는 여러가지 가상악기를 이용한 연주 및 이를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블루투스 개념의 장치와 연결하여 그 장치의 음원 역할도 해줍니다. 여러 악기 연주를 조합하는 믹서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등 스마트폰의 앱 개념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가라지밴드만 교습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강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음악에 관심, 특히 악기나 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무료이니까 한번 설치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는 컴퓨터는 프로그램, 스마트폰은 앱이라고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